확률과 통계를 나가긴 할 건데 절반은 확률과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반은 우리 공수 원 기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잠시만요. 선생님도 교재를 좀 가져와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드린 교재 보시면 이거 한 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11월 한 달 쓸 거예요. 11월 한 달 쓸 거라서 딱 한 달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앞부분은 똑같아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필기하는 겁니다. 필기하는 공간 두 쪽 있어요. 네 장, 두 장, 네 쪽. 네 쪽 이렇게 있어요. 네 쪽 있고 그 다음에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텐데 딱 넘겨보면 바로 투데이가 나오죠. 투데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진도 나가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한 문제씩 보통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하고 나서 다음에 펴보시면 이제 단원 1, 문제번호 연호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예요?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정석 문제 풀고 여기다 풀이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했었죠,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래서 이건 과제로 나갈 거고요. 쭉 넘기다 보면 정석이 끝나고 나면 넥스트 데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넥스트 데이. 네. 숙제로 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개념 쓸 데가 없죠. 이거 숙제예요. 숙제니까. 아직 첫날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쭉 하면 넥스트 데이가 있어요. 넥스트 데이도 거의 그 유형별로 한 문제 정도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면 이렇게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위에 보면 2025년 진명여고 고1 1학기 중간고사 공통수학 1이라고 적혀있고 제 옆에 1번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것까지 해오셔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그렇죠. 이게 하면 1일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제일 뒤에 보면 이거의 이 페이지의 제일 뒤에 보면 OMR이 붙어 있어요. OMR 붙어 있습니다. OMR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제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시험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서 50분 안에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풀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없으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진명여고는 올해 거가 문제가 그렇게 막 되게 좋진 않습니다. 좀 옛날 스타일로 나와서요. 풀다 보면 빡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도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명여고는 올해 그렇게 내고 나서 학교가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원래대로인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풀다 보면 좀 빡치는 문제들이나 이게 뭐지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업 시스템을 조금 바꿨어요. 과제를 와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수업 시스템을 살짝 손봤습니다. 살짝 손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1교시는 5시부터죠. 5시부터 5시 50분까지고요. 이땐 보통 과제 풀이해드립니다. 요거는 그대로 가요. 평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6시에서부터 6시 50분까지. 이거 이론 및 문제풀이 나가죠. 이론엔 문제풀이 나가는 거고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3교시가 두 개로 나뉩니다. 7시에서부터 7시 20분까지는 이론엔 문제풀이 마저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요. 20분에서부터 50분까지. 이때 1일 테스트 했죠. 1일 테스트 했었는데 1일 테스트도 똑같이 하는데 이때 뭘 할 거냐면 지금 드린 요 책 있죠. 이거 제출할 거예요. 제출하고 선생님이 이때까지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었나 안 풀었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거고 이걸 기준으로 그 정답 이렇게 오늘 숙제 얼만큼 해왔어 체크하는 표 있죠? 그거 체크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귀찮지만 여러분이 안 하니까요. 오답 체크표랑은 달라요. 여러분이 해왔냐 안 해왔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4교시에 뭘 할 거냐면 4교시에 원래 우리 하던 1일 테스트 오답 유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시는 없어요. 오답 유사는 곱하기 2로 들어갈 거예요. 유형수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채점 제출하잖아요.
다 맞을 때까지 곱하기 2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수라기보다 유형수예요. 했는데 1일 테스트 했는데 3개 유형을 틀렸어. 그럼 6문제가 나가겠죠? 6문제 나갔는데 틀린 게 있어. 그러면 그 유형수 곱하기 2가 또 나가요. 다 맞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할 거예요. 무한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뭘 할 거냐면 아까 교재에 있던 투데이를 할 겁니다. 투데이 해야 돼요. 투데이를 하셔야 되고요. 투데이 쉽습니다. 그리고 1일 테스트도 어렵지 않게 볼 거예요. 예전보다 어렵지 않게 볼 겁니다. 네, 뭐니까요? 우리 지금 목표는 확통보다는 공수니까요. 그리고 확통은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데이를 할 거고요. 투데이 하고 나서 선생님이 OMR 드릴 거예요. 그럼 체크해서 이렇게 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정답지 드리고요. 투데이의 오답 있죠? 오답 곱하기 3이 추가 과제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까지, 이것까지는 무조건 4교시에 완료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요거는 계속 할 겁니다. 4교시 끝나도요. 그래서 투데이를 만약에 4교시까지 다 못 풀어서 냈다. 그러면 못 푼 건 틀렸다라고 해서 곱하기 3으로 나갈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5교시에는 과제해온 거 채점하고요. 채점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4교시 내에 이걸 다 끝냈다. 그럼 당연히 4교시부터 이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부만 제대로 해온다면 여기 있는 것들 시간 내에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제는 넥스트데이랑 정석이랑 그리고 기출 한 회분에 플러스로 투데이 오답 이게 기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릴 건 이걸 거예요. 기출 한 회분. 이게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성만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과제풀이가 없죠. 진도 바로 나갈 거예요. 진도 바로 나가고요. 1일 테스트는 있을 겁니다. 1일 테스트는 있을 거고요. 공수 1에 있는 내용으로 1일 테스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일 테스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론 다 끝나면 바로 1일 테스트는 이때 시간 맞춰서 볼 거고요. 이때 시간 맞춰서. 나머지는 이 투데이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봉영여 중에 아직 시험 중입니다. 내일인가 모레까지 시험 봐요. 네. 그리고 저기 여기 영등포나 금천 쪽에 있는 데는 아직 시험 중이에요. 여준이는 그 혼자 해보겠다고 한 2주 정도 혼자 해보겠다고 했어요. 2주 동안 혼자 제대로 했는데 못하면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준이는 이제 특목고 갈 거니까. 특목고 가면 학교 가서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좋은 기회니까 한번 2주 정도 혼자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돌아오시고 되면 그대로 쭉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계획을 중간에 세워야 하는데 하는 거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한 번 세우고 다 지킬 수는 없죠. 원래 계획은 수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음. 그냥 시간이 기다려. 맞아요. 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시간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죠. 그런 거를 하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계획을 세우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아니 문제 푸는 것보다 의단 노트가
모르는 거 하는 거니까요. 자, 됐죠? 아유, 오늘 진도 파바박 나가고요. 투데이 파바박 풀고 퀴즈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한 달 만에 복귀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오기 싫지 않았나요? 그죠? 학원, 아, 그래요? 학원 오랜만에 선생님 매주 와가지고 힘들어 대해지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 진도는 여러분 확률과 통계가 여러분 윗학년 지금 고1 친구들부터 수능에 들어가죠. 수능에 들어가면서 그전엔 선택 과목이었는데 문과 애들만 선택했었죠, 사실상. 이제는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확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확통에 대해서 간단한 흐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확통은 총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은 순열조합인데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2단원이 확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원이 통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우의 수에선 다시 3종류로 나뉘어요. 순열, 그리고 조합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위의 내용들을 쓰긴 하지만 조금 다른 파트로 이항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항정리 다시 한번 그때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나머지는 막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뭐 몇 개 구하는 건데 이항정리는 항을 전개해서 개수들과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률로 넘어가면 확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확률 이야기에서 뭐냐면 전체 중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의 수 파트가 확장된 개념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고 확률 그 자체로만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립하고 종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립시행 이야기를 할 때 이항정리의 개념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통계 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 봤었죠. 뭐 봤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야기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산이라는 개념과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항분포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연속에는 정규분포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정규분포와 이항분포가 연결되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추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추정 이야기를 하면서 추정 이야기해서 모평균의 추정 이야기 있고요. 자,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가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바로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몇 번 일어날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들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이론만으로 안 돼요. 이론만으로 안 되고 여기는 모의고사를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5개년 어치를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충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 번 보고 안 보입니다. 용어나 이런 게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이나 이런 게 일상적인 이야기랑 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너먼트랑 일상에서 토너먼트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여러 번 할 필요 없고 명확한 정의만 있으면 되고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려면 수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왜보다는 이해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진짜 안 어려워요. 근데 이쪽 파트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확률과 통계의 목표는 뭐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 해드립니다. 그냥 여기에서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여러 번 풀면서 다지면 돼요.
그럼 우리의 조금 더 중요한 목표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건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독립시행이 뭐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 10달 동안 하면은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신경과도 그거 안 해도 아니요. 그거랑 좀 달라요. 그게 조금 더 쉽게 나오고 거기는 또 거기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실제 내용이고요. 공수 1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가르쳐본 경험상 99%는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팩토리얼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n 팩토리얼이고 팩토리얼 그리고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자, n 팩토리얼이고요.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n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누가 나올 때까지, n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나온 값들을 모두 곱한 게 팩토리얼의 정의입니다. 이건 이제 경우의 수랑 상관없이 수학에서 쓰는 기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누가 나올 때까지, 5가 나올 때까지 값들을 곱하세요. 이 뜻입니다. 그럼 2 팩토리얼은 뭐예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2가 나올 때까지니까 1 곱하기 2고요. 그럼 1 팩토리얼은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 1이 나올 때까지니까 1 하고 끝인 겁니다. 그러면 0 팩토리얼은 이걸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1부터 시작하는데 하나씩 증가해서 0이 나오는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0팩을 써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0팩은 1로 정의합니다. 약속했다고요. 약속한 거기 때문에 0팩은 1입니다. 왜 없어요? 약속입니다. 이게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이 팩토리얼의 의미를 경우의 수로 넣는다면 뭐냐면 n명을 모두 일렬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n팩이 되는 거죠. 3명을 일렬로 세운다. 3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는 팩토리얼의 의미인데 경우에서 의미까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순열이 있습니다. 순열이 있고요. 순열 말 자체가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열은 순서에 상관이 있고요.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구조를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순열은 우리 말이죠. 수학의 기호로 N, P, R이라고 적고요. 순열이 영어로 퍼미테이션이라 이니셜 P를 쓴 겁니다. 그럼 N하고 R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N은 선택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은 선택 횟수를 의미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 기호예요. N개의 선택지 중에 R개를 순열을 한다라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산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 계산식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됐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A, B, C, D 5명이 있어요.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선생님 이거 매번 물어보는데 학교에 반장, 부반장 말고 반에 또 뭐 있는 거 있니? 직책 같은 거 있는 거? 아, 부반장 없어? 그럼 반장만 있고 땡이야? 아, 그래요? 그럼 반장, 남자 회장, 여자 회장 이렇게 있는 거야? 반장이 없어? 그럼 남자 회장, 여자 회장 있고 땡이야? 부회장 이런 거 없어? 근데 왜 남자 회장, 여자 회장이 필요해? 회장 하나면 되지. 남자 회장 의견하고 여자 회장 의견이 다르면 싸워? 그래? 선생님 어릴 땐 반장, 부반장 있었고요. 회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칠판에 글 쓴 서기 막 이런 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반장 A고 부반장 B고 회장이 E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반장이 E고 부반장이 A고 회장이 B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죠. 이걸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게 다른 케이스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장은 A고요. 부반장도 A고요. 회장도 A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되죠. 이게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뽑은 애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는 게 안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는 A, B, C, D, E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지는 5개고요. 선택 횟수는 반장 1번, 부반장 2번, 회장 3번. 그래서 N은 5가 되고요. R은 3이 돼서 순서에 상관이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열. 근데 N하고 R이 이런 구조라 5, P, 3이 되는 거고요. 5, P, 3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5팩을 5-3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5팩을 얼마로? 2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5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고 2팩은 1 곱하기 2니까 약분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 얼마? 6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방법은 60가지가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열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조합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이야기를 해보죠. 조합에 대한 내용은요. 순서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중복은 허락하지를 않는 구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조합은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 N 컨비네이션 R, NCR로 쓰고요. N하고 R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N은 선택지고요. 그 다음에 R은 선택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건 기호고 계산식으로 바꾸면 NPR을 순열을 R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NPR을 다시 한번 저걸로 바꾸면 결국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하고 R 팩토리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 예시를 들어보죠. A, B, C, D 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학급위원 3명이라고 해볼게요. 요즘은 학급위원 같은 것도 없나요? 학급위원 3명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니네 반의 학급위원 누구야? 그랬을 때 A, B, E야. 우리 반 학급위원은 A, B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B, A, E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말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죠?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말해도 안에 구성품이 중요한 거지 말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순서에 상관이 없고요. 학급위원 3명이 A고 A고 A야. 이거 안 되겠죠. 뽑은 애를 또 뽑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N은 선택지 5개고요. R은 선택 횟수 1명, 2명, 학급위원 3명. 그래서 3명이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순서에 상관없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5, C, 3이 되고요. 5, C, 3은 요거에 의하면 5팩을 5-3, 2팩 하고요. R팩, 3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1, 2, 3, 4, 5를 2팩, 1 곱하기 3팩,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면 1, 2, 3, 1, 2, 3, 2 해서 얼마? 10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 이 10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죠. 순열을 R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5P3을 사실은 무엇으로 나누냐면 3팩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5P3 아까 60이었어요. 3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 6이고요. 60을 6으로 나눠서 10이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순열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 깊게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5P3 있죠. 5P3은 얘네들의 순서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어놓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A, B, E나 B, A, E나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3개를 재배열하는 방법을 사실은 1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3개를 재배열하는 방법은 3팩이 되겠죠. 그래서 3팩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순열하고 조합은 순서에 상관이 있냐 없냐의 의미를 넘어서서 순열에서 순서라는 개념을 제거하기 위해 재배열하는 개수로 나눈 게 사실은 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조금 특이해요. 뭐가 있냐면 요런 구조 때문에 NCR하고요. NCN-R하고는 같은 게 됩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서 얘네가 나온다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직관적인 이야기로 해본다면 10C2랑 10C8이 같아요. 이 둘을 더하면 얘네가 나오면 같은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합격자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합격자 2명한테 가서 너 합격이야 라고 말하는 방법하고 10명 중에 불합격자 8명한테 가서 너 불합격이야 라고 말하는 방법은 같은 거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산식에 넣으면요. 10 팩토리얼을 10-2니까 8팩, 2팩으로 나누는 거랑 10 팩토리얼을 10-8이니까 2팩, 8팩으로 나누는 게 사실은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순열 조합 팩토리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오늘 이야기하는 순열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고요. 당연하지만 이걸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제약사항들을 주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예시를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적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인 순열 중에 원래 3개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2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 좀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한 투데이를 여러분이 푸는 시간을 가져보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밤이 될 때까지 얘가 100% 못 녹으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100% 녹아서 배수로로 흘러가지 않으면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미는 걸 사람이 일어나서 녹기 전에 한다니까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쳐버립니다. 선생님 나중에 전역할 때쯤에 눈이 왔는데 나무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눈이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옆에 눈이 붙어요. 나무 위에 눈이 쌓이는 게 아니고 옆에 붙어 있어요. 이만큼 눈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옆에 이렇게 눈이 붙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군대 이야기는 원래 에이 거짓말하는 게 진짜고요. 진짜 같은데 그럼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게 진짜 너무 싫었어요. 자, 그럼 순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하고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뭐냐면 2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 중복순열이 있어요. 자, 때려 맞춰볼까요? 순열이 무슨 뜻이었어요? 순서대로 나열한다예요. 그래서 순열은 무슨 이야기가 살아있냐면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개념이 살아있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으면 그건 우리 뭐라고 불렀으니까? 조합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럼 순열이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는데 중복이죠. 아까 그냥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근데 중복순열이라고 붙었잖아.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중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되는 거예요. 뽑은 애를 또 뽑아도 되는 거고 이런 걸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숫자 이야기가 있어요. 숫자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 1, 2, 3, 4가 있어. 1, 2, 3, 4가 있는데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1, 2, 3, 4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그냥 순열이면 쓴 숫자를 또 못 써요. 근데 그냥 쓸 수 있어요.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1, 1, 3 이런 게 되는 거예요. 1, 1, 3 이렇게 쓴 숫자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중등 때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그때는 해석을 했냐면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2, 3, 4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쓴 숫자를 또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뭘 썼든 하나, 둘, 셋, 넷, 4가지. 그죠? 그래서 10의 자리도 4가지고요. 1의 자리도 똑같은 이유로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뭘 선택했다고 얘 제약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2일, 2일, 2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즉 곱의 법칙으로 모두 곱하면 됐었습니다. 됐나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있어 보이게 나눠놓은 것뿐인 겁니다. 말로써.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요. 뭐예요?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113하고 3, 1, 1은 다른 친구입니다. 근데 뽑은 1을 또 뽑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복순열이 되고요. 중복순열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좀 작게 적어볼까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뭐예요? 파이예요. 이거 소문자고요. 이거 대문자예요. 그래서 읽을 때 n 파이 r이라고 읽습니다. 대문자예요. 대문자. 대문자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n, r. 우리 순열 조합할 때 nr하고 똑같아요. n 뭐였어요? 순열에서 선택 지가 됐었죠. 그 다음에 r은 선택 횟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을 표현하는 기호가 이 친구인 거예요. n 파이 r. 이 되는 거고 n은 선택지, r은 선택 횟수고요. 자, 여기에 들어오는 선택지는 1, 2, 3, 4 중에 하나죠. 선택지 4개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지 4개고 여기도 선택지 4개예요. 그래서 선택지 4개고 선택 횟수는 1번, 2번, 3번이잖아요. 사실 이게 뭐예요? n이 4고 r이 3인 친구예요. 그럼 우리 4 파이 3이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 두 개가 뭐라고요?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뽑은 애를 또 뽑아야 되니까 중복도 허락하는 거니까 중복순열이고 4파이 3이라고 적고 우리 4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4의 세제곱이라고요. 그럼 사실 n파이 r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호인데 이걸 계산으로 바꾸면 n의 r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n의 r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 만들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개수를 찾는 이야기는 이따가 예시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지는 말고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원래 순열에 관련된 건 총 3개가 있었어요. 중복순열, 우리가 이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원순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적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원순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근데 원이죠. 원. 무슨 의미로 해석하냐면 회전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사실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념만 이야기해 줄게요. 시간이 좀 있어서요. 자, 안 배워요. 그냥 개념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ABCD 있죠? ABCD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탁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다라기보단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A가 누구를 마주 보고 있죠? C. A에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A의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굽니까? A의 오른쪽. 이렇게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예, B죠. B예요. 이쪽을 보고 있다고요, 사람이. A의 오른쪽이 B죠. 네. 그 다음에 왼쪽이 D죠. 근데 보세요. 이걸 여기에 A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C,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D예요. 이것도 A가 마주보고 있는 건 C, A의 오른쪽에 B, 왼쪽에 D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랑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게 원순열. 이걸 사실은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했을 때 같은 것을 같은 걸로 취급해서 하나로만 세는 걸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회전의 개념을 넣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요렇게 120도 돌렸을 때 사실은 같은 친구가 나오고 240도 돌렸을 때 같은 친구가 나오죠. 그럼 실제로는 이 친구들을 여기가 A, B, C, D, E, F인 경우나 아니면 A, B, C, D, E, F인 경우나 아니면 A, B, C, D, E, F인 경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몇 개가 같은 거라고요? 3개가 사실은 1개를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아까 전처럼 사실 이 친구들이 같은 거야 라는 개념은 그 개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6명을 늘어놓는 방법은 6팩인데 그걸 이 친구나 이 친구나 이 친구나 같은 거니까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원순열의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조합의 개념을 일부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까지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개념은 무엇이다? 같은 걸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시간이 있어서 설명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야기하고요.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데이를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이론상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호가 없거든요. 특별히 기호가 없고 문제 풀이 방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시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보죠.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요 A 3개는 같은 A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6개 있죠? 6개를 모두 나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 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야기 드릴 텐데 이해되면 따라오시고요. 이해 못하시면 결론만 가져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A 3개를 A1, A2, A3라고 생각할게요. 즉 다른 A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B, C, D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6개 나열하는 거예요. 6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몇 개예요? 6팩이죠. 6팩인데 6팩 중에 하나로 A1, B, C, A2, A3, D가 6팩 중에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2, B, C, A1, A3, D도 사실은 6팩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B, C, D의 위치가 같고 A1, A2, A3만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있다고.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A3, B, C, A1, A2, D도 이 6팩 중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잠시 A1, A2, A3로 놨지만 이 친구들은 모두 A, B, C, A, D와 같은 친구입니다. 맞죠? 그럼 아까 전하고 똑같네요. 중간중간에 같은 애들이 섞여 있으면 전체 개수를 그 같은 애들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근데 이 같은 애들은 뭐냐면 제일 앞에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A가 오는 친구들이고요. A 3개를 재배열하는 방법이 사실은 얘네랑 똑같은 거예요. 세 군데 3개를 배열하는 방법. 즉 여긴 생략되어 있지만 이 개수가 총 몇 개라는 거예요? 3팩토리얼 개가 사실은 얘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전체 개수를 뭘로 나누면 돼요?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팩이 왜 생겼어요?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럼 개념을 확장해 보죠. 개념을 확장해서 이번엔 A, B, C를 모두 나열할 거예요. A, B, C를 나열하면 아까 전처럼 A1, A2, A3, B1, B2로 생각하면 6개가 다르니까 6팩인데 이걸 뭘로?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3팩,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2팩. 그럼 1팩 해도 되는데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나누기는 의미가 없어서 안 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기호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A가 몇 개 있냐면 N개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R개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S개 있어요. 그럼 이걸 모두 늘어놓는 방법은
n 더하기 r 더하기 s 팩토리얼. 그냥 얘네가 모두 다른 애라고 늘어놓는 방법에서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n팩,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r팩, 얘네들을 재배열하는 s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같은 것들이 한 개가 되게 하는 방법은 나눠서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쓰이냐면,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언제 쓰이냐면, 자리래. 순서가 고정된 순열 형태에서 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뭘로 쓰이냐면, 사실은 많이 안 쓰이긴 하는데 뭐냐면 최단거리의 내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많이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도 이따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론 여기까지고요. 적으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제 잘하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무슨 마인드인 거냐면 안 되면 수능으로 가지 뭐. 혹은 안 되면 유학 가지 뭐. 이런 마인드인 애들이 대부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결국 수능까지 다 봐야 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게 니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석 문제로 볼까요? 20페이지입니다. 정석 20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 2-1 있습니다. NP2가 3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NP2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걸로 하면 N 팩토리얼을 N-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요. 이걸 정의에 의해 풀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N팩은 1, 2, 3 해서 N까지의 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증가하니까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하나씩 감소해요. 그럼 n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건 누군 거예요? n-1이죠. 그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상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가면 하나씩 감소해요. 그럼 n-1의 바로 직전에 있던 건 누구예요? n-2가 되고 그 전에 있던 건 n-3이 되고 개념상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n 팩토리얼이. 그리고 분모에 있는 n-2 팩토리얼은 1, 2, 3 해서 얼마가 나올 때까지 n-2가 나올 때까지 곱한 거예요. 그럼 n-2의 바로 직전은 이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요렇게가 약분이 되겠죠. n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그럼 사실 좌변에 남는 건 n-1이고요. 그게 30이래요. 근데 n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 그거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 우리 이걸 있어 보이게 연속한 두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30이 되는 건 6이랑 5죠. 전개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3개, 4개를 곱하는 것들도 나와요. 그럼 그거를 전개하면 4차 방정식인데 대입해서 푸세요. 어차피 자연수들의 곱일 테니까. 그래서 6이랑 5니까 n이 얼마?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문제 3번 볼게요. OPR 곱하기 6팩은 43,200이라고 나왔어요. 자, 43,200이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 결국에 우리 경우의 수로 했으니까 몇 번 자연수로 나올 겁니다. 그럼 자연수 곱하기 이것도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했는데 자연수 나온 걸 보니까 얘가 6팩으로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당연히. 그럼 6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에요. 하나씩 나눠도 되는데 큰 수가 아니니까 그냥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이렇게 하면 12에 이렇게 하면 70이니까 720이에요. 그럼 양변을 720으로 나눕시다. 6팩은 720이니까요. 자, 그러면 43,200을 720으로 나눠요. 그러면 6 하면 여기 아니죠. 여기에 6을 해야겠네요. 그럼 0, 6, 1은 6, 6, 2, 12, 6, 7에 42, 3, 0, 0, 60이네요. 그럼 OPR이 얼마? 60이라고요. 그럼 OPR을 아까 그 정의에 의해서 써본다면 5팩을 O-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60분의 5 팩이 사실은 5-r 팩토리얼이라고. 그럼 5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약분 연속으로 해보죠.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가 얼마라고요? 2예요. 근데 땡땡땡 팩토리얼은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5-r이 나올 때까지의 곱이잖아요. 근데 그게 2래요. 그럼 얘를 1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하니까 1 곱하기 2네요. 그럼 사실 2라고 썼지만 2팩이 되는 거죠. 그럼 5-r 팩이 2팩이니까 5-r이 얼마면 돼요? 2면 되겠네요. r은 얼마? 3.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결국엔 정수, 자연수들의 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집에서 네. 이거 풀 때, 네. 이런 거풀 때, 네. 여기 뒤에 있는 R, 네. R이 네. 5부터 뒤로 R.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빨리 풀 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건 결론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변수가 둘 중에 하나만 변수잖아요. 그죠? 둘 다 변수인 문제들이 나중에 있어요. 그럼 그게 개빡칩니다. 그러면서 알게가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2번도 해볼까요? 월급반에서 2번 안 했는데 ENP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부터 정리해보죠. ENP3이면 EN 팩토리얼을 EN-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EN 팩토리얼은 1, 2, 3 쭉 가요. 얼마까지? EN까지예요. 그럼 아까 전처럼 오른쪽으로 갈 때 하나씩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가면 하나가 감소합니다. 그럼 EN 바로 앞엔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뭐 있어요? 그 전에는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개가 곱해진 건가요? EN개가 곱해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EN-3 팩토리얼은 1, 2, 3에서 쭉 가서 얼마까지? EN-3까지의 곱인 거예요. EN-3개죠?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EN-2, EN-1, EN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좌변 이거예요. 우변은 44 곱하기 NP이에요. 그럼 NP만 하면 되겠네요. NP는 아까 저기 있었으니까 다이렉트로 갈게요. NP는 44하고 N팩토리얼 N-2팩으로 해서 N-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랑 얘가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약분하기 좋은 친구가 있네요. EN-. 요게 2로 묶으면 N-1이고요. 요거 2로 묶으면 N이고요. 요거는 EN-1입니다. 그게 44 N-1이 되죠. 그럼 N-1, N-1. 그리고 4 있잖아요. 약분하면 11이죠. 11은 EN-1. EN은 얼마? 12. N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복순열에서 28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 2-8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x는 1, 2, 3이고요. y는 1, 2, 3 1, 2, 3, 4, 5, 4, 5, 6, 7 4, 5, 6, 7 근데 첫 번째는 뭐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친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거 있죠? 이 친구가 이 4개 중에 하나만 가르쳐야 됩니다. 2개도 안 되고 빵개도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뭘 가르쳤는지에 상관없이 얘가 이 4개 중에 하나, 얘가 이 4개 중에 하나 가르치면 돼요. 그럼 이걸 중복 순열을 안 쓰고 그냥 풀면 얘의 선택지 4개, 얘는 얘가 뭐 선택하든지 4개, 얘도 얘네가 뭐 선택하든지 4개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순서대로 처음 말한 게 1이 가져가는 숫자,
두 번째 말한 게 2가 가져가는 숫자, 세 번째 말한 게 3이 가져가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464라고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1은 4, 5, 6, 7 중에 하나니까 4가지. 2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4, 5, 6, 7 중에 하나니까 4가지. 4가지 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나온 거고, 자, 464랑 446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함수죠.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4, 뽑은을 또 뽑아도 되네요. 중복을 허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중복순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가 몇 개예요? 4개죠. 4, 5, 6, 7 중에 하나니까 4개잖아요. 근데 몇 번 선택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n이 4고 r이 3인 중복 순열이니까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4 파이 3이라고 생각해서 4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함수의 개수.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 기억나나요? 1대1 함수 기억나나요? 1대1 함수 뭘 보고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대응, 화살표가 겹치지 않는 게 1대1 대응이었었습니다. 화살표가 겹치지 않아야 돼요. 같은 것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x 1, 2, 3 있고 y 4, 5, 6, 7 있는데 1이 4개 중에 하나 가르쳐요. 그래서 1의 선택지 4개, 2는 1이 가르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중에 선택하니까 3개, 2개.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인데 이게 사실은 순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처럼 1이 가르치는 거, 2가 가르치는 거, 3이 가르치는 걸 아래 적을 거예요. 그럼 1이 1, 2가 4, 3이 5 이렇게 1이 1이 안 되는군요. 6 이렇게요. 그럼 이게 사실은 뭔 거예요? 1이 6, 2가 4, 3이 5 이렇게 가르치는 1대1 함수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6, 6, 4 안 되죠. 왜 안 돼요? 1도 6을 가리키고 2도 6을 가리키면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마치 뭐처럼?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6, 4, 5랑 5, 4, 6이 다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는 상관이 있는 거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데 순서에 상관이 있대요. 뭐예요? 순열이죠. 순열이라 선택지는 4개고요. 선택 횟수는 3개라 4p 3이 됩니다. 4p 3은 4팩을 4-3이니까 1팩으로 나누는 거라 1, 2, 3, 4를 1로 나눠서 4, 3, 2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세도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일이 세는 건 중등, 이걸 이제 기호화해서 개수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고등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됐죠? 정석의 문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순열이 같이 나왔는데 순열이나 조합만에 관련된 건 공통수학에 있는 내용으로 사실은 그때 시험에 나올 거고요. 이거는 실제 시험 되면 순열이나 조합만 물어보는 건 안 나오고 요 문제처럼 중복순열 혹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만 물어볼 겁니다. 됐고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야기 해보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7개의 문자, 기본 문제 2-9번입니다. 7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나열하래요. 그냥 나열해라 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좀 세보죠. 개수를 좀 세보면 S가 몇 개 있냐면요.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U는 1개 있고요. C는 2개 있고요. E는 2개 있네요. 맞나요? E는 하나 있죠. E는 하나 있네요. 개수가 7개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늘어놓는다고요. 전체 몇 개? 7개예요. 7팩인데 같은 게 있네요. 같은 게 있네요. 3팩하고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양 끝에 S가 왔으면 좋겠대요. 제약사항이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양 끝에 S를 미리 배치하는 방법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습니다. S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죠? S가 구분이 안 되니까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 남는 게 S가 1개, U가 1개, C가 2개, E가 1개인데 그걸 15개에 배열해야 되니까 5팩을 같은 거 있네요. 2팩으로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요. 세 번째, 3개의 S가 모두 이웃한대요. 자, 요거는 공수할 때 설명했어요.
모두 이웃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어요? 한 뭉탱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뭉탱이로 생각하시고요. 원래는 그 뭉탱이 내부에서 재배열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S 3개가 같기 때문에 3개를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다 같은 거랑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열은 제외가 되면서 S를 3개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래서 전체 5팩인데 여기에서 같은 C가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2팩으로 나누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길찾기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원래 아까 이야기 드렸죠? 길찾기는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풉니다. 자, 왜인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요렇게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본 접근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제약사항 없어요. 아무 길이나 가도 되는데 최단 경로여야 돼요. 가다가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 길을 또 가면 안 돼요. 그게 모든 이야기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생각하고요. 내려가는 걸 B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6번하고 하나, 둘, 셋, 넷. B 4번이면 무조건 여기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 AA, BB, AAA, BA 몇 개냐? 6개? B. 그럼 이게 뭐냐면 AA, BB, AAA, BAB 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치 A 6개와 B 4개를 늘어놓는 방법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개수로는 10팩을 6팩하고 4팩으로 나누면 돼요. 됐죠? 근데 당연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를 해요? 제약사항을 줍니다. 꼭 여기를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주는 거예요. 아, 여긴 너무 단순하다. 밑에 할게요. 꼭 여기를 지나야 된다라는 제약사항을 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여기 P를 지나야 되면 A부터 P까지 최단 경로에 쓰이는 친구들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최단 경로를 갈 때 쓰이는 친구들을 잘라서 A에서 P까지 오는 경우의 수 구하고 P에서 B까지 오는 경우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결과를 곱셈으로 연결을 해서 합니다. 곱셈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아까 전처럼으로 이야기하면 AAA의 B, B니까 A 2개, 아니 4개죠. 4개, B가 2개라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면 A 2개, B 2개니까 A 2개, B 2개니까 4팩을 2팩하고 2팩으로 나눠서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32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유제 2-26의 세 번째. 호수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호수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거기 못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점을 꼭 지난다가 아니고 이만큼을 못 지나간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봐요. 그럼 원래 이렇게 풀 때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건 자 이걸 제외하고 이게 사실 그지 같은 거예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우를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를 지날 수 있냐 지날 수 없냐에 따라 이 포인트를 잡는 게 다 다르고요.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안 겹치는데 포인트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요? 여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숫자 채워 넣기로 갑니다. 진짜예요. 숫자 채워 넣기로 가요. 여기는 5가 되겠죠.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그럼 여기도 오고요. 여기도 오고요. 여기도 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채워 넣기로 하시는 거예요. 숫자 채워 넣기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푼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숫자 채워 넣기로 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포인트가 점이 겹치지 않게 설정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푸시다 보면 알아요.
포인트가 겹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겹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요거에 없어가지고 아니다. 정석에 거기 있을 거야. 거기 있을 거야.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에 2-12 있거든요. 2-12 보시면 의 모든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i가 2보다 앞에 온다. 우선 이것만 할게요. 뒤에 있는 d와 f는 홀수번째 온다. 이거는 빼고요. 이건 빼고 이것만 할게요. 이게 아까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정해졌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오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가 붙어서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I가 오고요. 이것도 되는데 이런 것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처음에 푸세요. 그러면 보통 이걸로 많이 생각하거나 이걸로 생각하면 붙어있는 경우, 한 칸 떨어진 경우, 2칸 떨어진 경우, 3칸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4칸 떨어진 경우 해가지고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러면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다, 누가 누구보다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같은 문자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F, R 하고 X, X, N, D로 이루어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글자 몇 개? 6개. 6개를 늘어놓을 거니까 6개 늘어놓는 방법 6팩. 근데 뭐가 똑같아요? XX가 똑같죠? 2팩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개수 중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R, X, F, N, X, D 이런 게 있죠. 근데 앞에 있는 X를 뭐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I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X를 뭐로 생각해요? 2로 생각해요. 그럼 무조건 I가 2보다 앞에 온다가 되니까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보다 먼저 온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꼭 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뭘로? 같은 문자로 바꿔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무슨 제약까지 붙었어요? D와 F는 홀수번째 자리에 온다라고 했죠? 그럼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D랑 F가 홀수번째. 여기 중에 오고 나서 남은 친구들을 이제 배열하는데 그때 X가 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D가 저기에 들어갈 경우 D랑 안 겹치죠? 얘네 따로 들어가고 DF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DF는 하나, 둘, 셋 중에 2군데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거기까지? 그럼 DF 들어가는 거랑 FD 들어가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죠. 순서에 상관이. DF랑 FD가 다르니까. 순열이죠. 그러면 번호를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여기 DF라는 건 1번, 2번이 온다는 이야기고 FD라는 건 2번, 1번이 온다는 이야기죠. 선택지 몇 개예요? 얘네들의 선택지. 3개 있죠. 이건 많이 풀어야 돼요. 3개 있죠. 얘네들이 1, 2, 3 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선택지가 3개고 선택 횟수는 2번이니까 얘네들을 늘어놓는 방법은 3P가 됩니다. 그럼 3P 하고 나면 남은 게 뭐 있어요? 지금 D랑 F를 빼면 R, I, E, N 있는데 I랑 E를 우리 X로 놓고 문제를 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4팩을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누가 누구보다 먼저 온다, 나중에 온다 같이 위치가 결정돼 있는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줄 사이의 간격이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걸로 나눠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유,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원래는 아니지만 우리 교재 드린 거에 넥스트 데이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풀어드려 볼게요. 자, 17번 볼까요? 아까 전에 이거 이야기요. 포인트가 겹치지 않게 설정하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17번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넥스트 데이 17번입니다. 자, 17번 보시면 선생님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자, 보시면 A 지점에서 P 지점을 지나 B까지 간대요.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 해서 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며 최단 경로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약사항들이 있죠.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채워넣기 해보죠. 1, 1, 2,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1, 여기는 1 들어오니까 3, 1 들어오니까 4, 3, 7 해서 A부터 P까지 가는 거 7, 그 다음에 P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 1,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1, 이렇게 가는 거 1 들어오니까 2, 여기 1, 여기 3,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2, 3 들어와서 5, 9, 그 다음에 7 해서 16 해서 7 곱하기 16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아까 P까지 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P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랑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예요? 포인트가 겹쳤잖아요. 포인트가 겹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피해 오는 경우랑 이렇게 들어오면서 피해 오는 경우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건 이제 한 번 틀리고 풀었는데 틀리고 그래서 나눠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번 돌려야 됩니다. 3번 돌리다 보면 유형이 대충 뭔지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건 아까 4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건 이렇게만 오는 거니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2개 합쳐서 7가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본다면 지금 이렇게 오면서 끝났으니까 이 라인을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다음부터 쓰는 라인은 요만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끝나면 이 피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라인은 못 써요, 이제. 이 라인은 못 쓰면 당연히 피해서 출발하는데 이 라인 없으면 당연히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겠죠. 지워요. 이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3개였고 이때 4개였어요. 그럼 이제 세는 거예요. 1, 요거 곱하기 하려고 1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2, 1, 3, 4, 2, 5, 맞죠? 9, 그 다음에 7, 16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1 하고 1, 2, 3, 6, 그 다음에 4, 10인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이 되고요.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갔다면 4 곱하기 16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거나 이런 거죠.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겹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이제 제약사항들이 하나둘씩 붙는 겁니다. 그 제약사항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5개년 기출을 3번 정도 돌리면 대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돌리기 전까지는 문제 풀면서 이건 생각을 못했네, 이런 생각은 빼먹었네,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물론 이쪽 파트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3번만 돌리면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해서 나오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오늘 이제 할 건 다 끝났으니까요. 투데이부터 좀 풀고요. 시간 되면 오늘 1일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